프레이머를 배우면서 갑자기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프레이머를 통해 사이트를 제작하는 방식으로 과연 블로그를 추가하고 관리하는 일도 쉽게 구현할 수 있을까?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빠르게 경험하며 제작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바로 생각보다 쉽고 매력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블로그 디자인 요소를 살펴볼 수 있는 카테고리, 날짜, 읽는 시간 등과 같은 요소들을 본인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추가하며 편집이 가능하고 디자인 또한 프레이머 편집 방식을 그대로 활용해서 자유롭게 변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 영상에서는 어떻게 블로그에 필요한 요소들을 추가해서 편집하는지, 블로그 포스트 페이지 내에서는 어떻게 편집하는지, 여기에 더해 랜딩 페이지에 블로그 섹션은 어떻게 추가할 수 있는지 등 모두 살펴볼 예정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런 가이드 영상을 앞으로도 기대한다면 이 영상의 좋아요와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채널에서 이전에 제공했던 초보자를 위한 프레이머 완벽 가이드에서 완성한 사이트를 기준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프레이머가 처음이라면 해당 영상에 관한 링크를 영상 아래 남겨놓았으니 먼저 참고해서 시작한 뒤 이 영상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도 살펴봤듯이 여러 페이지를 추가하고 CMS 블로그를 운영하려면 최소 베이직 플랜부터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전 영상을 통해 미니 플랜부터 시작했다면 업그레이드가 필요하고 쉽고 빠르게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을 살펴보고 본격적으로 블로그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이머 프로젝트가 나온 화면에 방문한 뒤 해당 프로젝트를 클릭하세요. 오른쪽 상단에 설정 아이콘을 클릭하고 왼편에 메뉴 중 플랜을 클릭하세요. 플랜이 나오면 베이직 플랜을 먼저 확인하세요. 제공하는 내용이 맞다면 아래 업그레이드 버튼을 클릭해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무료 플랜에서도 진행하는 방식은 동일하니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선 블로그에 추가할 요소들을 먼저 추가하고 편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나와 있는 CMS 메뉴를 클릭하세요. 왼편에 Add 블로그 버튼을 클릭해서 추가하세요. 왼편에 보면 블로그라는 컬렉션이 추가되었고 컬렉션 안에 현재 5개 예제 블로그 포스트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포스트의 필드 요소 값들을 살펴보면 타이틀 제목부터 해당 페이지 URL 주소로 이해할 수 있는 슬러그, 게시물 작성 날짜, 그리고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를 기반으로 어떻게 기본 블로그가 생성되어 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뒤로 나간 뒤 블로그 페이지에서 미리 보기를 클릭하세요. 블로그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이전에 확인했던 이미지, 제목, 날짜 요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할 일은 여기서 스타일을 편집한 뒤 각 게시물 카테고리와 읽는 시간을 함께 표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게시물을 클릭해서 살펴보면 컨텐츠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는 제목 위에 카테고리를 추가하고 날짜가 나온 부분에는 프로필 이미지 및 이름 그리고 읽는 시간을 함께 표시할 예정입니다. 이제 요소를 추가하기 위해 뒤로 나가주세요. 다시 상단에 CMS 메뉴를 클릭하세요. 새 요소를 추가하기 위해 오른쪽 상단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고 옵션을 선택하세요. 옵션 필드는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미리 입력해 놓고 각 게시물에 알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가능합니다. 이 필드의 이름은 카테고리로 입력하겠습니다. 옵션 부분에 카테고리를 모두 입력하면 되고 예제로 마케팅, 디자인, 컨설팅을 추가하겠습니다. 모두 입력하고 나면 디폴트 값이 마케팅으로 설정되어 현재 카테고리를 살펴보면 모두 마케팅으로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설정하기 위해 블로그 필드 창을 닫고 게시물을 클릭하세요. 게시물을 클릭하면 이렇게 게시물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목부터 슬러그, 날짜, 이미지, 카테고리, 그리고 컨텐츠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고 블로그 게시물 내용은 이곳에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카테고리를 편집하기 위해 클릭하면 이전에 지정한 옵션들이 나오고 디자인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다른 게시물 카테고리도 편집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읽는 시간 필드를 추가하기 위해 오른쪽 상단에 아이콘을 클릭하고 플레인 텍스트를 클릭하세요. 이름은 리딩 타임으로 입력하겠습니다. Required 부분은 이 옵션이 게시물을 작성할 때 무조건 입력되어야 하는 정보인지 여부이고 Yes로 선택하겠습니다. 원하면 최대 길이를 설정할 수 있고 기본값과 안내 텍스트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저는 생략하고 창을 닫겠습니다. 읽는 시간을 수정하기 위해 게시물을 클릭하면 이렇게 리딩 타임 부분에 작성이 필요하다고 나옵니다. 이곳에 5minute read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입력했다면 나머지 게시물들도 예제로 자유롭게 입력하겠습니다. 이번엔 프로필 이미지를 추가하기 위해 아이콘을 클릭하고 이미지를 선택하겠습니다. 이름은 프로필 이미지라고 입력하겠습니다. Required에는 Yes 옵션을 선택하고 기본 프로필 이미지를 추가하기 위해 업로드 버튼을 클릭해서 추가하겠습니다. 추가되면 이렇게 모두 기본 이미지로 추가되었고 프로필 이름을 바로 추가하기 위해 창에서 추가 아이콘을 클릭하고 플레인 텍스트를 선택하세요. 이름은 프로필이라고 작성하고 Required에는 Yes 옵션을 선택하고 보통 기본 저자가 운영자이기에 디폴트 값에는 예제로 가이드빈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블로그 필드 창을 닫고 여기까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블로그 요소들을 모두 추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부분은 본인이 블로그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어떤 요소든 자신만의 필드를 직접 만들고 설정해서 구성해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이드를 통해 어떻게 활용하는지 방법만 제대로 이해하고 본인의 블로그에서 자유롭게 구성해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블로그 페이지에 추가한 요소들을 활용하며 편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나간 뒤 페이지 옵션 중 블로그를 클릭하세요. 블로그 페이지를 편집하기 위해 살펴보면 현재 헤더 부분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헤더 부분을 컴포넌트로 저장했기 때문에 가져오기 위해 에셋 옵션에서 내비게이션 컴포넌트를 드래그 앤 드롭으로 추가하세요. 전체 화면을 차지하도록 하려면 너비값 단위를 필로 변경하세요. 적용되어 있는 여백을 없애기 위해서는 왼편에서 레이어를 선택하고 전체에 해당하는 데스크톱 레이아웃을 선택하세요. 오른편에서 레이아웃을 살펴보면 여백이 위아래로 100으로 지정되어 있고 0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 편집했던 방식처럼 섹션, 래퍼, 컨테이너, 레이아웃 구조로 일관되게 설정할 것입니다. 섹션을 통해 주제별로 구역을 나누고 래퍼를 통해 여러 요소를 한 번에 감싼 뒤 필요에 따라 최대 넓이와 여백을 설정하고 컨테이너를 통해 컨텐츠를 부분별로 감싸서 정렬하며 정돈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황에 따라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최대한 이런 방식으로 구성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편집하기 위해 추가한 내비게이션 컴포넌트를 클릭한 뒤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고 Add 스택을 통해 레이아웃을 추가하겠습니다. 레이어에서 추가한 레이아웃 이름은 헤더 섹션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아래 블로그 요소는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해서 듀플리케이트를 통해 복제하고 복제한 텍스트 스타일을 헤딩 4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예제 텍스트로 변경하겠습니다. 텍스트를 모두 선택한 뒤 정렬하기 위해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해서 Add 스택을 통해 레이아웃을 추가하고 너비는 550으로 지정한 뒤 간격은 25로 설정하겠습니다.
잘려있는 두 텍스트를 모두 선택한 뒤 너비에서 필로 단위를 변경하고 가운데 정렬을 지정하겠습니다. 레이어에서 이름은 컨테이너로 지정하겠습니다. 컨테이너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고 Add 스택을 통해 레이아웃을 추가하고 이름은 래퍼라고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래퍼의 패딩 값을 위아래는 100, 왼쪽 오른쪽은 15로 설정해서 내부 여백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래퍼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고 Add 스택을 통해 레이아웃을 추가하고 이름은 배너 섹션으로 입력하겠습니다. 이 섹션의 배경은 민트 색상으로 편집하겠습니다. 배너 섹션이 완성되었고 배너를 헤더 아래 배치하려면 현재 데스크톱에 적용된 간격을 없애야 합니다. 레이어에서 데스크톱을 클릭하고 갭을 0으로 변경하세요. 이제 블로그 리스트를 편집하기 위해 레이어에서 전체에 해당하는 컬렉션 리스트를 선택하세요. 너비를 보면 최대 너비가 600으로 설정되었고 이를 먼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컬렉션 리스트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 후 Add 스택으로 레이아웃을 추가하고 이름은 래퍼로 변경하겠습니다. 여기서 최대 너비를 지정하기 위해 너비 아래로 간 뒤 입력란을 클릭해서 맥스 위드로 선택하겠습니다. 단위는 픽스드로 변경하고 최대 너비는 1200으로 지정하고 여백 패딩은 위아래 100, 왼쪽 오른쪽은 50으로 지정하겠습니다. 다시 래퍼 레이어로 돌아가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고 Add 스택을 통해 레이어를 추가한 뒤 이름은 블로그 리스트 섹션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섹션에는 필을 통해 배경 색상을 연한 회색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레이아웃 관련 편집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이제 블로그가 나오는 스타일을 편집해 보겠습니다. 본인이 원하면 처음부터 직접 만들어 볼 수 있고 여기서는 기존에 제공하는 요소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인서트를 클릭하고 섹션을 통해 살펴보면 블로그 형식 스타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았다면 드래그 앤 드롭으로 캔버스 옆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한 이 블로그 섹션은 각각의 카드 형식으로 구성되고 전체 카드 하나를 선택해서 드래그 앤 드롭으로 해당 레이아웃에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블로그 레이아웃은 필요 없기 때문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 난 뒤 이 카드 디자인을 블로그 형태로 제작하기 위해 편집해 보겠습니다. 우선 여기 버튼은 필요 없기 때문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텍스트는 카테고리로 사용하기 위해 텍스트를 임시로 카테고리라고 입력하겠습니다. 텍스트 옵션 아래에서 폰트 사이즈는 16픽셀로 지정하겠습니다. 색상은 컬러에서 민트를 선택하겠습니다. 이번엔 카테고리 아래 블로그 제목을 클릭하고 폰트 사이즈를 20픽셀로 설정하고 레터 부분을 마이너스 0.5픽셀로 설정하고 색상은 검정색으로 지정하겠습니다. 편집 후 두 텍스트를 모두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 후 Add 스택을 통해 레이아웃을 추가하겠습니다. 추가한 레이아웃을 클릭하고 카테고리와 제목의 간격은 5로 지정하겠습니다. 새 텍스트를 추가하기 위해 상단에 텍스트를 클릭하고 우선 카드 외부에 추가한 뒤 날짜라고 입력하겠습니다. 한 번 더 텍스트를 클릭해서 추가한 뒤 이름을 읽기 시간으로 입력하겠습니다. 두 텍스트를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 후 Add 스택 버튼을 통해 레이아웃을 추가하겠습니다. 추가한 레이아웃 전체를 클릭한 뒤 블로그 카드 콘텐츠에서 레이아웃 아래 드래그 앤 드롭으로 추가하겠습니다. 추가한 레이아웃의 너비는 필 단위로 변경하고 높이 값은 자동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레이아웃 방향은 좌우로 변경하고 디스트리뷰트에서 스페이스 비트윈을 선택해서 양쪽 끝에 배치하겠습니다. 추가되어 있는 배경 색상은 지우겠습니다. 레이어를 통해 컨텐츠 레이아웃에서 높이 값은 250 정도로 늘리겠습니다. 카테고리와 제목이 나온 레이아웃을 선택 후 높이 값이 최대한 늘어나도록 필 단위를 변경하고 상단에 배치하기 위해 디스트리뷰트 값을 스타트로 변경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짜와 읽기 시간 텍스트를 선택 후 글자 크기는 16픽셀로 변경하고 색상은 연한 회색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블로그 스타일 수정을 완료했고 블로그 페이지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추가되어 있는 블로그 게시물을 클릭하고 레이어를 통해 컬렉션 아이템을 모두 삭제하세요. 그럼 모두 삭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제작한 카드 형태 디자인을 컬렉션 리스트 안으로 드래그해서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컬렉션 리스트를 통해 추가한 디자인으로 블로그 게시물들이 동일하게 형성되었습니다. 컬렉션 리스트는 현재 선택된 컬렉션에 속한 모든 아이템을 불러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블로그 컬렉션에는 총 5개 예제 블로그가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총 5개 디자인이 형성되어 나오는 것이고 정보가 동일하게 나오는 이유는 아직 각 정보들을 컬렉션과 연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선 레이아웃을 그리드 형식으로 변경하기 위해 컬렉션 리스트를 선택하고 레이아웃에서 그리드를 선택한 뒤 컬럼을 3개로 변경하겠습니다. 이제 각 요소들을 컬렉션과 연동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미지를 클릭하고 필 부분에서 왼편에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블로그 리스트 중 이미지 옵션을 선택하세요. 각 게시물마다 입력되었던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카테고리를 클릭한 뒤 컨텐츠 왼편의 플러스를 클릭하고 블로그 리스트에서 카테고리 옵션 중 디스플레이 옵션을 선택하세요. 블로그 제목을 클릭한 뒤 컨텐츠 왼편 아이콘을 클릭하고 타이틀을 선택하세요. 날짜 텍스트 부분을 선택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컨텐츠 옆 아이콘을 클릭한 뒤 데이트에서 포맷 데이트를 선택하세요. 마지막으로 읽기 시간 부분을 클릭한 뒤 컨텐츠 옆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블로그 리스트에서 리딩 타임을 선택하세요. 마지막으로 각 블로그 링크를 알맞게 추가하기 위해 레이어를 통해 카드를 클릭하세요. 오른편의 옵션 중 링크 부분을 클릭하고 링크 입력란을 클릭해서 블로그, 슬러그 부분을 클릭하세요. 이 부분은 블로그 게시물 링크를 슬러그로 인식해서 각 게시물에 고유한 링크를 추가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블로그 컬렉션과 연동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여기 블로그 페이지를 마무리하기 전에 다른 기기에서도 잘 나오도록 확인하기 위해 브레이크 포인트를 통해 태블릿과 모바일을 추가하겠습니다. 게시물들이 너무 밀집되어 있어 보이기에 우선 태블릿 부분에서 컬렉션 리스트를 선택하고 컬럼 개수를 2개로 변경하겠습니다. 모바일 부분에서도 컬렉션 리스트를 선택하고 컬럼 개수를 1개로 변경하고 패딩 값을 0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모바일에서는 여백을 줄이기 위해 블로그 게시물들을 감싸고 있는 래퍼를 선택하고 전체를 25픽셀로 변경하겠습니다. 상단의 텍스트 부분에 컨테이너를 클릭 후 너비 값을 필 단위로 변경하겠습니다. 편집을 완료했다면 미리 보기를 통해 너비를 변경하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블로그 페이지 편집을 완료했습니다. 이제 블로그를 클릭하면 나오는 게시물 페이지를 편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창으로 다시 돌아가 주세요.
게시물을 편집하기 위해 왼편의 레이어에서 옵션 창을 클릭하고 CMS 아래 블로그 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현재 예제 게시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상단에 헤더부터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추가하기 위해 블로그 페이지로 돌아가서 헤더 전체를 복사하겠습니다. 레이어에서 헤더 섹션을 클릭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한 뒤 복사하세요. 다시 블로그 게시물 페이지로 이동하세요. 상단에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가져온 헤더 섹션 전체를 드래그해서 배치하겠습니다. 헤더 섹션 너비 단위를 필로 변경해서 전체 너비를 차지하도록 지정하겠습니다. 전체 여백을 수정하기 위해 데스크톱을 선택하고 전체 여백은 0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레이어를 통해 전체 포스트를 클릭하고 우선 설정된 최대 너비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설정된 패딩 여백 값들도 0으로 지정하겠습니다. 포스트에 래퍼를 추가하기 위해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 후 Add 스택으로 레이아웃을 추가하겠습니다. 이름은 래퍼로 변경하세요. 래퍼의 최대 너비를 지정하기 위해 사이즈 아래로 가서 입력란을 선택 후 맥스 위드 옵션을 추가하세요. 값은 900 고정값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여백 값은 위아래 100픽셀, 왼쪽 오른쪽 25픽셀로 지정하겠습니다. 현재 데스크톱을 통해 간격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래퍼에 스택을 추가해서 이름은 포스트 섹션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블로그 요소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위에 카테고리를 추가하기 위해 우선 텍스트를 클릭해서 추가한 뒤 이름은 예제로 카테고리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추가한 카테고리 텍스트 스타일을 너비를 필 단위로 변경하고 사이즈는 20으로 변경한 뒤 색상은 민트로 변경하고 가운데 정렬을 설정하세요. 카테고리를 바로 컬렉션과 연동하기 위해 컨텐츠 왼편에 아이콘을 클릭하고 블로그 페이지에서 카테고리에 있는 디스플레이 옵션을 선택하세요. 연동이 되어서 카테고리가 알맞게 변경되면 카테고리 텍스트와 제목 텍스트를 정렬하기 위해 함께 선택하고 Add 스택을 통해 레이아웃을 추가하겠습니다. 이 레이아웃을 통해 간격을 15로 설정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래 날짜가 나온 텍스트를 선택하고 듀플리케이트를 통해 2번 복제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레임을 하나 추가하기 위해 상단에 레이아웃을 클릭하고 프레임을 클릭하세요. 프레임을 날짜 주변에 작게 추가하겠습니다. 추가한 후 프레임을 날짜가 나온 부분 위로 배치해 주세요. 추가한 프레임을 클릭하고 오른쪽에 필 왼편에 나온 아이콘을 클릭하고 블로그 페이지에서 프로필 이미지를 선택하세요. 추가된 프로필 이미지를 원형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 레디우스 값을 25 정도로 지정하겠습니다. 프로필 이미지 아래는 프로필 이름으로 설정할 것입니다. 클릭 후 컨텐츠에서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하고 블로그 페이지에서 프로필을 선택하세요. 프로필 이름 아래 나온 텍스트는 그대로 날짜로 유지하고 아래 텍스트를 클릭한 후 컨텐츠 플러스 부분을 클릭한 뒤 블로그 페이지에서 리딩 타임을 선택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블로그 컬렉션과 연동했고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필 이미지와 이름을 함께 선택하고 Add 스택을 통해 레이아웃을 추가하세요. 좌우로 배치하기 위해 방향을 좌우로 변경하고 너비는 오토 자동으로 변경하세요. 프로필을 포함해 날짜와 읽기 시간 요소를 모두 선택하고 Add 스택을 통해 레이아웃을 추가하겠습니다. 레이아웃 안에 있는 날짜와 시간을 선택하고
너비가 필 단위에서 fit 컨텐츠로 변경하겠습니다. 프로필 이름이 나온 부분도 선택한 뒤 너비를 fit 컨텐츠로 변경하겠습니다. 모두 변경 후 가로로 정렬하기 위해 요소들을 포함하는 전체 레이아웃을 선택하고 좌우 방향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각 요소 간격을 설정하기 위해 갭은 25 정도로 설정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수정을 완료했다면 미리 보기를 통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편집한 그대로 반영된 게시물 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 따라할 필요는 없고 여기서 배운 방식을 응용해서 자신만의 커스텀 페이지를 완성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시물 아래로 내려가면 현재 하단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곳에 사람들이 다른 추천글도 확인할 수 있도록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창으로 돌아가 주세요. 추천 게시물 부분은 레이어에서 포스트 아래 새 레이아웃을 추가해서 구성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래퍼 레이아웃 배치가 왼쪽 오른쪽으로 되어 있다면 위아래로 변경하세요. 변경 후 상단에 있는 레이아웃에서 프레임을 선택하고 빈 공간에 우선 추가해 보겠습니다. 추가한 프레임을 포스트 아래로 드래그 앤 드롭을 통해 추가하겠습니다. 레이어를 통해 올바르게 추가되었는지 확인하고 맞다면 너비를 우선 필 단위로 변경하겠습니다. 정렬이 가능하도록 레이아웃을 클릭해서 변경하고 방향은 위아래로 선택하고 정렬은 왼쪽으로 선택하세요. 여기서 먼저 추천 게시물 제목을 추가하기 위해 텍스트 요소를 추가하겠습니다. 제목은 예제로 추가하겠습니다. 추가한 제목의 너비는 필 단위로 변경하고 색상은 검정색으로 변경하고 사이즈는 30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제목 아래 블로그 포스트를 추가하기 위해 상단에 인서트 메뉴를 클릭하고 컬렉션 리스트에서 블로그 요소를 클릭해서 추가하세요. 이전에 블로그 카드로 수정했던 것처럼 원하는 형식으로 자유롭게 변경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간단한 형식으로 만들겠습니다. 여기 추가된 이미지와 읽기 시간 그리고 이름은 모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클릭한 뒤 스타일은 헤딩 4 정도로 지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색상은 민트로 변경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수정했다면 컬렉션 리스트 전체를 클릭한 뒤 추천 포스트 제목 아래 드래그 앤 드롭으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한 내용들이 잘려서 나온다면 해당 내용을 포함하는 레이아웃을 클릭한 뒤 높이 값을 fit 컨텐츠 단위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목과 추천 포스트 사이 간격은 갭을 통해 25로 설정하겠습니다. 이 레이아웃 이름은 구분하기 위해 suggested post라고 변경하겠습니다. 현재 포스트와 추천 포스트 섹션 간격을 설정하려면 레이어를 통해 래퍼를 선택하고 간격은 100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추천 포스트 섹션 위에 테두리도 추가해 보겠습니다. 추천 포스트 레이아웃을 클릭한 뒤 오른편에 보더를 선택하고 색상은 연한 회색으로 지정하겠습니다. 뒤로 나와서 너비 값은 위쪽만 설정하기 위해 해당 아이콘을 클릭한 뒤 상단에만 3을 추가하고 나머지 0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추가한 뒤 상단에 여백만 추가하기 위해 패딩에서 아이콘을 클릭한 뒤 상단에 50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스타일 수정은 모두 완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곳에 추천 포스트를 살펴보면 현재 방문한 포스트와 동일한 포스트도 포함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제외하기 위해 왼편의 레이어에서 컬렉션 리스트를 선택하세요.
CMS 컨텐츠에서 필터 부분을 클릭하고 필터 입력란을 클릭한 뒤 필드 옵션을 클릭해서 타이틀을 클릭하세요. 컨디션은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doesn't equal을 선택하세요. 밸류 값으로는 왼편에 나온 아이콘을 클릭하고 블로그 페이지에서 타이틀을 선택하세요. 정리해서 이해하면 현재 블로그에서 불러온 컬렉션 리스트에 속한 전체 포스트 중에서 블로그 제목이 현재 포스트의 제목과 동일하지 않는 것만 필터링해서 나오도록 설정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전과 비교해서 동일한 포스트는 사라졌습니다. 현재 여기서 살펴본 필터링 방법을 제대로만 이해하면 본인이 원하는 포스트를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페이지도 브레이크 포인트를 추가해서 기기별로 최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으로 올라가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통해 태블릿과 모바일을 추가하세요.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자유롭게 수정하면 되고 여기서는 모바일 버전의 추천 글 섹션만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버전에서 컬렉션 리스트를 선택하고 너비 단위가 고정된 것을 필로 변경하세요. 변경 후 문제없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블로그 게시물 편집도 완료했습니다. 미리 보기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제없는 것을 확인했다면 마지막으로 블로그 포스트들을 여기 나오는 홈 랜딩 페이지에도 하나의 섹션으로 추가하고 상단의 메뉴에는 블로그를 추가해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제공하겠습니다. 그럼 편집 창으로 돌아가 주세요. 랜딩 페이지에 블로그를 빠르게 추가하기 위해 이전에 디자인한 블로그 카드 기반 컬렉션 리스트를 컴포넌트로 만들겠습니다. 우선 블로그 페이지로 방문하세요. 레이어에서 컬렉션 리스트를 찾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해서 Create 컴포넌트를 클릭하세요. 이름은 블로그 리스트로 입력한 뒤 만들겠습니다. 다시 블로그 페이지로 나간 뒤 랜딩 페이지 편집 화면으로 이동하세요. 아래 하단으로 내려가서 문의하기 위해 블로그 섹션을 만들겠습니다. 단순히 문의하기 섹션을 복제해서 활용하기 위해 레이어에서 문의하기에 해당하는 컨택트 섹션 전체를 복제하겠습니다. 추가한 문의하기 폼에서 폼 전체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섹션에 나온 제목은 블로그라고 변경하고 색상은 검정색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레이어에서 전체 섹션을 클릭한 뒤 배경 색상은 연한 회색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섹션의 이름을 구분하기 위해 블로그 섹션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저장했던 컴포넌트를 불러오기 위해 상단에 Asset을 클릭하고 블로그 리스트를 드래그 앤 드롭으로 블로그 아래에 추가하세요. 여기서 원하는 결과물은 블로그 포스트는 최대 3개까지만 나오도록 설정하고 여기 노출되는 게시물은 직접 선별한 게시물만 나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선 선별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새 블로그 요소를 추가해야 하고 추가하기 위해 상단에 CMS를 클릭하세요. 오른쪽 상단에 아이콘을 클릭하고 토글 옵션을 선택해서 추가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름은 피처드라고 작성하고 디폴트 기본값은 no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랜딩 페이지에 나오길 원하는 포스트 3개를 선택해서 피처드 옵션에서 yes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변경되었다면 이전에 사용했던 필터링 옵션을 통해 피처드가 yes인 게시물만 나오도록 필터링 할 것입니다. 다시 편집 창으로 나가주세요. 블로그 리스트 컴포넌트를 편집하기 위해 더블 클릭하세요. 현재 기본 프라이머리 버전은 블로그 페이지에서 사용되고 홈에는 다른 버전이 추가되어야 하기 때문에
오른편에 나온 변수 부분을 클릭하세요. 변수로 추가된 부분을 클릭하고 높이 값은 fit 컨텐츠 단위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컬렉션 리스트를 클릭하세요. 이곳에서 우선 총 3개까지만 나오도록 설정하려면 CMS 컨텐츠 오른편에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하고 리미트 요소를 선택하세요. 리밋에서 노출되는 게시물 개수 제한이 가능하고 3으로 지정하겠습니다. 피처드로 지정한 게시물만 나오도록 하기 위해 필터를 클릭하고 필터스 입력란을 클릭한 뒤 필드에서 피처드를 선택하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피처드에서 Yes로 선택한 포스트만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완료되었다면 왼편에서 이 변수 이름을 구분하기 위해 랜딩 블로그라고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같은 화면이 작은 기기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랜딩 블로그에서 변수를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추가한 변수 이름은 랜딩 블로그 모바일로 변경하겠습니다. 이 변수의 컬렉션 리스트를 선택하고 그리드 컬럼 개수를 1개로 변경하겠습니다. 완료했다면 이제 홈으로 나가주세요. 여기 블로그 리스트 컴포넌트를 다시 선택하고 오른편에 나온 변수 옵션 중 랜딩 블로그를 선택하세요. 높이 값은 fit 컨텐츠 단위로 변경하세요. 여기까지 성공적으로 원하는 블로그 게시물만 선별해서 랜딩 페이지에 블로그 섹션을 추가했습니다. 그럼 다른 기기에서도 잘 나오도록 최적화하겠습니다. 태블릿 캔버스 화면으로 간 뒤 블로그 리스트 컴포넌트를 클릭하고 변수 중 랜딩 블로그 모바일로 변경하겠습니다. 너비는 fill 단위로 변경하겠습니다. 모바일 화면으로 가서 태블릿과 동일하게 컴포넌트를 랜딩 블로그 모바일로 변경한 뒤 너비를 fill 단위로 변경하겠습니다. 여백을 줄이기 위해 래퍼를 클릭한 뒤 위아래 60, 왼쪽 오른쪽은 20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성공적으로 편집을 완료했다면 마지막으로 내비게이션에 블로그 메뉴를 추가하겠습니다. 상단으로 올라가서 내비게이션 컴포넌트를 더블 클릭하세요. 메뉴 중 프로세스 텍스트를 클릭하고 복제하겠습니다. 텍스트를 블로그로 변경하고 오른편에 링크를 클릭하세요. 링크 투 입력란을 클릭한 뒤 페이지 옵션으로 나오는 블로그를 선택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설정이 완료되었고 홈으로 나간 뒤 미리 보기 화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하단에 추가한 블로그 섹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제없이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게시물을 클릭해서 게시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게시물로 잘 이동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메뉴에서 블로그도 클릭해 보겠습니다. 블로그 페이지로 이동되었고 편집했던 블로그 디자인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기존에 만들었던 사이트에 CMS 블로그를 추가해서 어떻게 처음부터 실제 활용까지 과정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제작하는 방식에 정해진 정답은 없다고 생각하기에 이 가이드 영상을 통해 개념을 이해했다면 본인이 직접 제작할 땐 좀 더 쉽고 편리한 방식이 있다면 자유롭게 응용해서 제작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와 같은 가이드 영상을 앞으로도 기대한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와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